오늘 강의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개정판을 낸 계약서 작성의 비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그럼 우리가 먼저 신탁 등기된 게 어떻게 해서 신탁이 등기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우선수익자 관계가 있죠. 이 위탁자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건전하게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신탁 등기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기관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죠.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바로 등기부에 신탁 원부로 첨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전 등기. 그리고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주죠. 이 수익권 증서는 여러분이 보증법에서 증권서 발행해주는 거라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위탁자에게 대출해주고,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소유자는 위탁자지만 현 소유자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수탁 등기되어 있는, 즉 신탁 등기되어 있는,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되어 있는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뗀 임차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게 되는 사례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탁 공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원지방법원 2009년 12월 22일 선고한 2009 가단 18799 손해배상 사건에서 임차인은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했는데 위탁자와 계약했고,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으로 위탁자가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탁자인 KB 신탁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부도가 나가지고 신탁 공매가 진행되어 있죠. 이 KB 부동산 신탁은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고를 통보하였고, 아파트에서 명도당하게 된 임차인은 공동중개한 계약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했다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죠.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죠. 동의를 얻었다라도 다음 알아두면 좋은 판례처럼 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었다라도 임차보증을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오늘 강의하게 되는 내용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신탁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깨지게 된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신탁 공매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안 받고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차보증을 손해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청구하지 않고 위탁자에만 청구한다는 특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나왔는데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9-300095 건물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에서 원심 판결이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도 기재되어 있다.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은행, 즉 대출해준 은행을 말하는 거죠.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은행은 2007년 6월 4일경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고, 즉 위탁자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탁자가 동의해줄 때, 우선수익자가 동의해줄 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달아서 동의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위탁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랑을 보면 임차인은 2007년 7월 3일 위탁자 아무개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7년 9월 14일 날 퇴거하게 된 것이죠. 원고는 2016년 8월 30일 날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죠. 위 사실관계의 법리에 따져볼 때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수탁자, 우선수익자 또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임차인에게 대항해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이후 위탁자인 아무개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 임대인 아무개로부터 상대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즉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신탁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소유자지만 대외적인 관계, 제3자에게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계약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수탁자와 계약하지 않고 위탁자와 계약하더라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확하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 자체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만 동의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위탁자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은 임차인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특약을 달아서 계약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또 그로 인해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받는다 하면, 즉 신탁 등기되어 있는 물건에 계약을 할 때는 수탁자와 계약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수탁자와 계약을 못할 때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동의받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 없이 임대차 계약의 동의를 받았다 하면 그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원고 역시 임차인을 승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이 귀속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데요. 우리가 위탁자와 계약을 할 때 실무에서는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탁자 우선수익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없죠. 그러한 대항력이 없더라도 신탁이 귀속되면, 즉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상환해 가지고 신탁이 귀속이 되면 귀속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졌죠. 설령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때는 대항력이 없지만 그것이 위탁자에게 신탁이 귀속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필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분석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해주는 사례가 많다. 제가 이런 부분을 최근에 낙찰받은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최근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갖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그 동의서를 보니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 강제 경매 신청한 2021년 5월 7일 날 강제 경매한 박아무개가 바로 목동에 있는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손해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 본인이 낙찰받은 아파트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이죠. 이 박아무개뿐만 아니라 지금 가압류하고 있는 산, 이 모두가 다 신탁 등기 입주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강제 경매 신청한 하거나 또는 가압류한 임차인들이죠. 그럼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서 임차 보증을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 등기되기 전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에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신탁 공매로 낙찰받아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번은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특약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만 청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단서 조항에 계약을 했다면 좀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대한법원 판례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신탁공매로 낙찰받았다고 하도 당연하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꼭 단서를 걸죠.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위탁자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동의한 경우는 대항력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 등기되어 있는 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설령 한다면 수탁자와 계약하는 게 제일 으뜸이고요. 수탁자와 계약을 못할 때에는 위탁자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책임을 진다는 단서조항을 달고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신탁 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